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아무래도 또 뉴스케일 파워 급락을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두산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뉴스케일 파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몇 프로 급락했어요? 11% 급락을 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두산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 2분기 EPS 전망치 하회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가 가치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주의인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뭐죠? 가치주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 걸 가치주라고 하죠. 성장주는 뭐예요? 실적이 안 나오지만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성장주죠. 자, 뉴스케일 파워는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입니다. 즉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애초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이다. 이걸 핵심적으로 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실적 댐 빠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회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CEO 다음인 CEO 최고 전략 책임 운영자, 그러니까 CEO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16%의 지분을 매각을 했다고 해요. 8월 5일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낸 건데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면 자, 뉴스케일 파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한 매출 부족을 기록했다. 회사의 EPS는 마이너스 0.13달러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0.11달러보다 18% 낮은 수치이다. 매출은 810만 달러로 예상치인 1189만 달러보다 31% 부족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봐요. 810만 달러 따지면 얼마요? 따지면은 810만 달러 8천만 원, 8억, 80억이요. 그죠? 80억. 1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건데 원래는 얼마를 예상했다? 원래는 150 정도를 예상했다. 여러분 50억이 중요합니까? 매출 50억 미스가 중요해요? 애초에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매출이 원래부터 100억에서 2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야. 분기에 뭐요? 실적 자체가 없는 회사다. 핵심 뭐냐면 SMR에 대한 결과적인 공급 계약 수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애초에 뉴스케일 파워가 실적 때문에 올라갈 거였으면은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해요. 여기서 놀고 있지. 5달러 10달러에서 실적 때문이라면 이거는요 SMR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은 뭐다? 실적 모멘텀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뭐 하회했다,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회사는 SMR 성과에 대한 두 번째 NRC를 승인받았다. 자, 운용 비용이 소폭 증가하여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는 전년 대비 100만 달러에서 810만 달러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자,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수익 부족과 운용 비용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기대치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너지 탐사 센터와 확장과 두 번째 RNC 승인 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서 성장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뭐요? 기대감입니다. 성장주니까 이거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실적 대 마이너스 11% 하락했다. 이건 뭐다? 이거는 오히려 신규 진입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용 비용이 살짝 증가했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실적과 전망 이 부분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요거 아까 봤던 부분이고 시장 반응을 좀 볼까요? 시장 반응. 자, 실적 발표 뉴스케일의 주가는 2.72% 하락하여 44.68달러로 마감했다. 자, 지금 얼마죠? 39달러죠. 그죠?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추가 하락 일단 작용을 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회사는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6년 말 또는 27년 초까지 최종 투자 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뉴스케일은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SMR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한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CFO, 우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2개의 RNC, NIC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이다 라고 말하며 SMR 시장에서 뉴스케일 경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자, CEO는 올해 말까지 주요 고객 계약을 확보하는데 회사의 초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올해 말까지 확정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2-3명의 주요 고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명의 주요 고객이 확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얘기한 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기간은 4달 남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토요일인 만큼 토요일에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뭐요? 8, 9, 10, 11, 12 5달 남았죠. 그 연말이라고 하면 적어도 루마니아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가을 전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이요. 자, 질문을 누가 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일단 실적 발표에서 분석가들은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한 규제적 순풍에 대해 질문하고 인트라원과의 프로젝트 개발로서의 뉴스케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경영진은 미국 정부, 유틸리티 및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확인하고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초점을 강조했다. 자, 요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요건 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자면 일단 CEO도 매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기사를 잘 봐야 되는데 언제죠? 자, 2024년도 8월 12일입니다. 그죠? 8월 12일. 자, 이때도 누구예요? CEO가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요 부분들 잠깐 볼게요. 자, 2024년도 8월 언제인지 볼게요. 8월 언제요? 요때죠, 요때. 그죠? 요때 팔았다라는 거, 요때 팔았다라는 거 언제? 15달러. 얘가 팔아서 주가 단계적으로 내려갔죠. 이제 언제? 여기죠. 그죠? 14달러, 15달러. 주가 몇 배 갔어요? 그 이후로 3배, 4배 갔죠. 그쵸? 자, 그러면 이 CEO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고점이라서 파는 거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뭐요? 얘네들은 항상 호재가 터지기 전에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도 봐봐. 매각을 하고 어떻게 주가 급등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요? 항상 호재가 터지고 매도를 하면 이 부분들이 뭐예요? 이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보게 되면 칼피셔 1.5억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고 16달러 찍고 8에서 9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읽어보면 우리가 이거 유료 계산인데요. 제가 요거를 공유를 하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까지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자, 소형 모듈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 최고 운영자가 1억 5천만 원 규모의 뉴스케일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가 사상 최고가죠.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매도해서 업계에서는 주가가 고점을 친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이후에 8달러에서 50달러까지 6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매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요게 터지기 전에 뭐요?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가서 나중에 조정을 또 받으면 이때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머스크가 과거에 테슬라의 주가를 매도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마다 매도했어요? 이럴 때마다? 아니에요. 올라갔다 조정받는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간들. 항상 내려가고 있을 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계속 어떻게 튀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미국은 CEO가 매도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르다. 애초에 걔네들은 주식으로 월급을 받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두산으로 넘어와서 이 두산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배웠잖아. 이거 뭐야?
댕댕댕이라고 댕댕댕. 매물대에서 던지는 압박 물량, 밑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 이 물량들을 뭐하고 있다? 받고 있는 구간이 바로 매물대 박스권 중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돌려주는 흐름. 요 부분들이 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뉴스케일 파워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 잠깐만 볼게요. 자,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때 고점 찍을 때가 언제요? 고점 찍을 때가 자 2024년 11월이죠, 그죠? 11월 단기 고점 찍을 때가. 그리고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구간도 주목해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자 2025년도 12월이죠. 2월에서 어디까지? 자 4월까지. 이번 연도 2월, 4월까지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케일 파워 계속 밀렸을 때 만약에 두산도 밀렸다면 뉴스케일 파워 하락에 연동돼서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산의 흐름을 보면 이번 연도 2월에서 4월 흐름 여기죠, 여러분들. 2월에서 4월 흐름.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이 자 보면은 2월 자 여기 19일이죠. 자 요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쫙 올랐죠. 자 2월 10일부터 2월 19일 일주일 2주 동안 주가는 몇 프로 올랐어요? 자 23,000원에서 3만원까지 몇 프로 올랐어? 잘 봐봐요, 여러분 눈으로. 25%가 올랐어요, 그죠? 25%가 이날 보세요. 2월 10일에서 2월 19일 35%네. 35%가 올랐잖아. 근데 이때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자 보게 되면 자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얘는 주가가 분명히 밀렸잖아요, 그죠? 이날 밀렸잖아.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됐냐? 자 밀렸는데 두산은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면서 올라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갈 때는 두산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빠질 때는 어떻게? 두산과 아무 연관이 없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요 SMR 못 만들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기재들을 두산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잘 되면 두산에 뭐요? 좋은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잘 안 되고 지분을 매도하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뭐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뭐요? 회사의 내부 임원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고요. 그쵸? SMR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상이 없지만 회사 내부의 이슈로 잠깐 빠진 거다. 두산은 그런 게 지금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산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변동성 나오는 구간들 댕댕댕 매물 받아주는 구간, 요 구간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밀려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 잡자, 이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7,000명 이제 넘어갔는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산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서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가 월요일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혹시나 밀리면,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 20만원 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빌 게이츠가 인수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튜브들 많은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면 매도할 거예요. 수익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익 챙기고 내려가면 추가 타이밍 잡으실 분들 반드시 수익 챙기시길 바라고 기회 올 때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해서 들어오시고, 제가 뭐 이러한 인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매매 기법 요런 거 여러분께 좀 전달 드릴 건데, 요 부분까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법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기법까지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남겨주시고요. 이 기법은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